그래서 제가 방금 드렸던 서버 관리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윈도우 서버 2012를 막 구성하시고 나서 살펴보시면 이거 뭐 너무 그래픽적으로만 신경 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 대의 서버를 한 대 서버가 아니라 멀티 서버를 한 군데에서 정말로 잘 유연하게 운영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말 좋은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면서 그 효과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자동화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파워쉘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윈도우를 설치를 하시고 나시면 윈도우 서버 2008 때부터 하단 왼쪽에 그 두 번째 아이콘에 있는 그 커맨드 창이 아닌 뭔가 파란색 창이 있는 게 이제 파워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워쉘이 1.0부터 2.0, 그 다음에 지금 윈도우 서버 2012가 나오면서 3.0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윈도우 파워쉘 1.0과 2.0을 만약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다면 이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시면은 거의 닭살을 돋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새롭게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라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 개발자가 아니라 만약에 운영자시라면 실제로 그 해당 서버들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벤트 정보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도 보셔야 되고 리포팅도 뽑으셔야 되고 관리를 원격지에서도 하셔야 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 자동화들도 하셔야 되고 기업마다 그게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화 툴 자체는 기업에 얼마나 잘 맞게끔 어댑션을 시킬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파워쉘 3.0이 그런 구문들을, 그런 커맨드렛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쉘 3.0이 가지고 있는 큰 컨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보여드리자면 매우 단순하고 쉽게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면 또 알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괄적인 지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탠더드 베이스 매니지먼트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DMTF라고 하는 디스트리뷰트 매니저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그런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두 가지 심과 WS맨을 두 가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파워쉘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리눅스라든지 뭐 이런 이기종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넌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실 텐데 그런 그 커맨드렛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확장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할 때 보통 한 대씩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VM을 배포를 한다. 버추얼 머신을 내가 배포를 하고 싶다. 자기가 테스트 환경에서는 한 대 서버에서 그냥 클릭으로 한 대 생성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여러 대의 버추얼 머신을 내가 생성한 버추얼 머신은 여러 대의 그 서버들로 패러렐하게 다 쭉 이제 배포가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부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접속해주는 디바이스 자체를 이거는 어찌 보면 포괄적인 지원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액세스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파워쉘 2.0에서 만약에 굉장히 좋은 스크립트를 여러분들께서 IT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그대로 호환성 있게 운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글자가 많죠. 파워쉘 3.0의 그 새로운 커맨드렛입니다. 사실 요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주무실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그 핵심적인 윈도우 파워쉘 2.0에는 없었던 그런 큰 커맨드렛입니다. 파워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커맨드렛은 하나의 모듈화되어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가 앞서서 그 get process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커맨드렛이라고 보면 됩니다. get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제가 process라고 하는 커맨드렛을 이용해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신데요.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이제 관리 커맨드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나온 게 이 잡스와 여기 그 큰 글씨로 이제 나온 게 그 새로운 문구인데요. 잡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작업입니다. 파워쉘이 더 이상 스크립트로 한번 운영을 하고 리턴 값 받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얘가 액션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배치성으로 쭉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BAT 파일 만들고 거기다가 에코어프 해가지고 쭉 그냥 명령어 때려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트리거 포인트를 가지고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실제 개발자들이 관리를 만약에 한다면 이 파워쉘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커맨드렛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커맨드렛 쪽은 다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파워쉘 3.0에 대해서 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윈도우 서버 2011을 설치하시고 나면 왼쪽 하단 밑에 서버 관리자가 뚝 띄워지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파워쉘 커맨드렛이 뚝 띄워질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시면은 윈도우 서버 2.8과 똑같죠. 똑같은데 과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쉘은 버전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버전 테이블이라고 하는, 예, 치면 제가 파워쉘 나는 3.0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워쉘은 그럼 왜 사용하냐? 제가 커맨드레이션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파워쉘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파워쉘 쪽에서는 제가 여기서 윈도우 피처를 뭐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윈도우 피처를 인스톨하겠다. 근데 컴퓨터 이름이 뭐냐? 제가 뭐 db02라고 하는 데에다가 제가 앞선 데모에서 2가지 정도 빠뜨린 것 같은데 그 역할들을 배포하고 나면 그 역할에 맞는 구성 정보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이제 XML 파일로 받아다가 지금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똑같은 구성을 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 패스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템플릿화 만든 거를 이제 여기서 구성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지금 이 db02에 있는 거를 제가 실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그런 웹 서비스의 역할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대단한 기능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서버 2.8을 사용하시면서 그대로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십니다. 되게 좋은데 왜 난 사용 안 했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이거를 다 기억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커맨드렛 자체가 실제로 기억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새롭게 나온 게 show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 show 커맨드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인스톨에 대해서 보시면 인스톨 윈도우 피처도 있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자세한 정보를 보시면 내가 뭐 이 이름을 또 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이름을 제가 아까 db0이라고 했는데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그냥 카피 페이스트가 되는 거고요. 실행하시면 여기서 바로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요 show 커맨드의 큰 좋아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흥분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커맨드 나온 거 좋아. 하지만 여러분 실제 정말 자동화를 만약에 이루시고 싶다면 저희가 윈도우 파워쉘 3.0 그 ISE라고 하는 걸 제공합니다. 개발자분들께서는 익숙하신 화면일 테고 만약에 자동화에 대한 스크립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환호할 만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파워쉘 쪽을 클릭하시면 이게 그 ISE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 커맨드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문들이 이제 몇 가지 변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get 서비스에 대한 이름을 내가 다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뭐 간략하게 그 느낌만 좀 받아보시자면 get 서비스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바로 이제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전에 2.0 때는 좀 다소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수 처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그리고 또한 그 쉐어드 뭐 SMB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라든지 제가 여기서는 표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커맨드렛이 추가가 되어져 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피지컬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실제 가상화된 디스크가 아닌 이제 뭐 실제 운영 체제 단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피지컬 디스크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SMB 쉐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GUI를 이용하셔가지고도 구현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GUI에 익숙하다. 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익숙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커맨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요연하게 작성된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예제는 SMB라고 하는 게 그 쉐어드 메시지 블럭이라고 그 파일 서버 단위에서
파일을 이제 공유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명령이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 대의 서버에서 내가 특정 이제 폴더를 이제 공유를 하겠다 싶으시면 이제 뭐 마우스 클릭으로 다 이용하시던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데모 쉐어라고 하는 C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에브리원으로 이제 공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get SMB 쉐어를 통해서 보시면은 제가 방금 생성한 이 C 드라이브의 데모 쉐어가 그대로 공유가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커맨드를 이용해서 내가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ew 커맨드에 데모 쉐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패스가 C 드라이브의 뭐 데모 쉐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또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 맞게끔 이제 밑에 그 액세스를 이제 뭐 everyone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문구를 여기서 하시고 실행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SMB 쉐어가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방금 제거를 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똑같은 그 결과 처리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좋다 이거죠. 근데 정말로 그럼 어떤 것들을 지금 할 수가 있냐라고 하시면 제가 뭐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패드를 제가 50개를 띄웠습니다. 이것도 파워쉘로 그냥 바로 띄운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파워쉘이 약간 50개 정도가 이제 있겠죠.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내가 한번 보자. 그럼 여기에 프로세스 명령어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문구대로 띄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노트패드를 주게 되면 지금 현재 for each 문으로 각각의 노트패드 내가 있는 찾아낸 그 노트패드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바로 이제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어져 있는 노트패드가 이제 없죠. 근데 또 하나의 그 얘가 가지고 있는 파워쉘 3.0에서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그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태스크 관리자처럼 이렇게 그냥 프로세스 결과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요 뷰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생성한 50개의 노트패드가 제가 방금 다시 실행을 시켰습니다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단순하게 OK 클릭으로 마우스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서 선택적으로 쭉 할당하셔가지고 OK를 누르면 이 프로세스를 죽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면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제가 방금 여기 적어놨던 그 스톱 프로세스라고 하는 커맨드렛을 그대로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또 구문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이벤트 로고들을 가지고 특정 뭐 관리적인 용도로 리포팅을 뽑으신다든지 하셨을 경우에도 제가 특정 로고의 앞과 뒤에 정보들을 읽어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거는 그 헤드와 테일에 대한 그런 문구들을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2.0과 3.0에서는 이런 커맨드렛이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SIM 프로토콜을 이용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IM은 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표준이 아니라 그 DMTF라고 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직에서 나온 그런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걔가 실제 예전에는 그 디컴 포트를 사용했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통신을 반드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통신을 하실 때 그 포트가 만약에 RPC 포트를 사용하신다면 관리적인 용도에서는 굉장히 좀 보안적인 문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SIM 커맨드렛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디컴 포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결과값은 이제 잘 받아오겠고요. SIM 인스턴스도 마찬가지로 잘 가져오겠지만 지금 얘는 디컴으로 랜덤 포트를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화벽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큰 이제 애로 사항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SIM과 WSMA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웹 서비스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즉 443 포트나 80 포트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태워주는 그런 그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WSMAN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이 SIM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세션을 여러 개를 맺으실 수가 있어요. 즉 여러 대의 서버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SIM 세션이란 거를 만드셔서 그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SIM 세션을 해당 컴퓨터 웹 2012와 뭐 VM01 그다음에 또 만약에 여기에 컴퓨터가 더 있다면 뭐 DC01도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서버들에 대해서 제가 세션 변수 값을 이제 가지고 오겠고요. 확인해 보면 세 개의 그 서버들이 지금 등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 프로토콜이 WSMAN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 세션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웹 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세션이 한번 열려져 있으면 그러면 얘가 디스커넥트 돼도 다시 이제 접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세 개의 컴퓨터에 바이오스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스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오스는 단순하게 그 윈도우에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SIM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영체제 버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SIM 커맨드렛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시로만 2개만 이제 넣었는데 실제로 커맨드를 보시면 이 SIM 커맨드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커맨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SIM을 이해를 하고 있는 다른 운영체제들 쪽에서 다 이제 이용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SIM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SIM 세션을 이용하셔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커맨드 명령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가 이 SIM 세션을 파라미터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이름들을 그 외에 특정 파일에 가져와서 그 파일 안에 있는 컴퓨터 이름으로 이제 그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입력을 하자면 제가 얘가 그 크리덴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내믹에 그럼 이 정보가 이 세션에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 크리덴셜 정보를 가지고 반드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그 명령들에 대해서는 얘가 정보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컴퓨터의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그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신 바와 같이 그 SIM 쪽을 이제 이용하시게 되면 이건 제가 컴퓨터 이름을 잘못 입력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SIM 세션을 이용하셔가지고 다량의 그런 컴퓨터를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파워쉘 3.0에서의 새로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였고요. 이 SIM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기종의 그런 시스템들을 파워쉘을 이용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 표준 프로토콜을 그대로 이제 어댑션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파워쉘을 통해서 또 커맨드를 또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